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십니까. 네. 저희가 매일경제가 4월 봄 개편을 맞아서 많은 프로그램들의 코너도 바뀌고 재미난 코너들도 많이 생겼는데 약간 저희처럼 이렇게 둘이서의 케미를 보여주는 그런 코너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보기 좋았나 봐요. 네. 기감이 됐구나.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좋아 보이니까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원조는 또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현덕이 덕분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저희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언제 상승하냐라고 하는데 정말 삼성전자는 1호 실적을 잘 내도 문제고 사상 최고 문제고. 실적인데, 네, 맞아요. 네. 어제 하루 올라서 이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오늘 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못 올라가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램 업황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엇갈리는 디램 어떤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건데, 일단 안 좋은 쪽이 좀 더 센 부분이 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 인플레 우려로 가격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요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도 수요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가격 반등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PC라든가 노트북,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가 좀 강해져야 되는 건데, 관련 종목들 흐름 보시면은 수요가 아직까지 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급사들의 재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가격 협상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도 이제 2분기 디램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수요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전히 지금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디램 값이 올라가면 같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디램 값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오를 만도 한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못 나오고 있다. 특히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인 건데, 근데 오늘 한국 IDC에서는요, 올해 국내 서버 시장 31% 성장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1%가 성장할 것이고, 연평균 한 9%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서버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 보면은 올해 미국에서 사무실이나 데이터 센터에 확충하는 서버 투자에 있어서 11조 6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작년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 공공기관 같은 것도 이 더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이 서버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서버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디램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분기만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인플레가 고점 신호가 왔긴 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고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이유는 5월달 데이터까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램 값이 더 이상 빠지지도 않겠지만은 아직까지 돌아나가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다만 이제 이 디램 값이 더 빠지는 것은 아니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만 확실하게 끝나준다고 한다면은 수요는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일 것이고, 그때부터도 아마 이제 어떤 신흥국에도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은 좀 삼성전자보다는 좀 개별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주들의 경우에는 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근데 또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외국인 수급 공백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지면은 실적이 부족하고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게 삼성전자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한번 공부 다시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리뷰해 볼까요? 제가 쭉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네. 아니 우리가 언제 연우를 샀지? 네. 우리가 연우를 갖고 있었구나. 이걸 또 발견했어요. 제가 연을 뭐 약하게 말했었나 봐요. 제가 이제 화장품, 그 리오프닝 올라가면서 네. 가장 먼저 화장품 말씀드렸고 심지어 저희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그쵸.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제 지지난주일 겁니다. 연을 바로 여기서 편의를 했는데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네.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반, 우려감 반이 있고요. 연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콜마에서 이제 지분 인수하기로 했죠. 지분 인수하기로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훌쩍 넘어가면서 오늘 34,75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M&A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들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는 좀 우리가 수익 실험하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떤 인수합병을 통해서 또 좀 파이가 커진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또 이 정부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휴스틸을 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어떤 현대제철 세아제강과 함께 강간 기업에 있어서 3대 메이커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또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은 뭐 다음날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사실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상당히 짧고요.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휴스틸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실적을 갖고 좀 비교를 해드리죠.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저평가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철강주들 올라가면서 휴스틸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제 목표가를 제가 25,0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4,500원까지 갔었거든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러 개 또 계속 남아있다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어떤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이제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는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1,600원짜리에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도 올랐고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그 상승폭 대비해서 살짝 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은 오늘 시장은 그렇게 지지부진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곡물 관련주죠. 자, 미래생명자원도 제가 목표가를 11,500원 높여서 말씀을 드려놨었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초반까지 분석한다면은 목표가까지도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역시나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시장과는 별개로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강한 종목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강한 2가지 종목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어떤 분께서 신도 네. 모르는 게 주식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네. 모른다고 손 놓고 있자니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게 공부하고 실적 보고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도 모르는 주식이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으로서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첫 번째 흔덕의 덕분에 종목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애플카는 자율주행이다. 오늘 뭐 애플카 관련주들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애플카가 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뭐 발표한 건 아닌데 네. 항상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국내 업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항상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느 기업인지 추측이 되죠. 오늘 그 기업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뭐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애플카가 지금 이 중앙 집중형 OS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다른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정정해 드릴게요. 운영체계를 보면은 요거네요. 중앙 집중형 OS 개발 시동. 그러니까는 테슬라식의 자율주행이 좀 나올 거로 좀 보여지는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이제 그 하나의 운영체를 가지고 모두 통제하는 그런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애플카가 지금 그런 식으로 테슬라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처럼 이 자율주행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OS에서 제어하는 방식. 그게 바로 테슬라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품마다 지금 달랐던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하나의 칩으로 이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자동 전자 제어 장치 감도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테슬라식인데 이걸 애플이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지금 국내의 한 부품 기업에 개발을 의뢰해놔서 지금 국내 부품 기업과 협력을 할 거로 좀 보여지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센서 분야에서 이제 그 DCU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센서 DCU에서 이제 어떤 전장용 카메라, 레이더, 뭐 라이다 이런 것도 통합 관리하는 건데 요거를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지금 딱 2개 있어요. 하나가 만도고 다른 하나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인데 그거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애플이 자체 자율주행차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직접 만들고 이거를 이제 모바일 PC에 이어서 자율주행에 탑재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애플카에 누가 협력하나 그 기업을 지금 시장에서 좀 찾으려고 현안이 되는 건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애플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중기업이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좀 이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2회사가 있는데 한 회사가 만도고 나머지 회사가 오늘 공략 중입니다. 어떤 종목일지 최이지님께서 오늘 애플카 관련해서 정말 눈에 띄게 인상적이었던 대장은 LG이노텍이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LG이노텍 만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이 있을지 오늘 현덕의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MC넥스.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맞아요. 사실 전망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으로 지금 어떤 그 많은 시스템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하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카메라 개발에 참여하면서 이 ADAS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CU를 현대차에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일단 이 DCU 시스템이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갈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그 제네시스 전기자동차 출시 관련해 가지고요.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애플이 지금 DCU 관련해서 이제 국내 중소기업에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는 뭐 만두 아니면 여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현대차도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쪽으로 왔을 가능성도 좀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실제로 지금 이번 연도 영업이익을 780억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780억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MCS가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전망이라든가 정말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었는데 오늘 애플카 이슈로 수급이 한번 들어왔으니 지금부터는 좀 바닥권에서 좀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의 상승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거고 좀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55,000원까지 최근에 고점이었던 5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4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였습니다. 아니 오늘 또 이 종목 오르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부각을 못 받았고 그리고 오늘 애플카 이슈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접근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도 42,500원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에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봄에 춘곤증이 온다라고 하셔서 잠 깰 수 있는 커피 교환권 제가 사비를 털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이 좀 있나 하고 지갑에 빨리 가서 보고 왔더니 요 정도 돈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사랑이 담긴 커피 드릴 테니까요. 정답을 빨리 올려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돈바스 폭풍 전야. 아니 정말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끝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를 장악을 한 다음에 어떤 승전보를 울리기 위해서 돈바스에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대규모 전쟁이 시작됐다고 나오지 않는데 러시아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돈바스가 지금 폭풍 전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뉴스가 먼저 나왔던 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전쟁 초기 당시보다는 좀 유리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전쟁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 좀 먼저 보시면은 푸틴이 지금 이제 이 어떤 수도를 점령하는 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돈바스 지역만 이제 점령을 해서 5월 9일 이제 그 나치와의 승전 기념이거든요.
그때 이제 승점으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아마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인데 뭐 주말을 전후로 해서는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1조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서방 국가들도 대규모 군소 지원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 방향이 좀 나올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공격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왔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역의 영토 가서 또 에너지 시설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갖고 러시아군이 또 이렇게 되면 뭐 수도를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엄포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과거와는 좀 달리 어느 정도 좀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좀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제재를 또 한 번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 석탄 수입 금지했거든요. 지금은 이 원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스 수입 금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에너지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이슈와 내용이 다 군사 이런 이야기여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다 방산주 쪽으로만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네. 정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비보를 방금 들었는데 네. 저희가 정답을 공개할 때까지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방산주가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중앙에너비스. 그러니까 주유소를 운영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스값 또 원유값 올라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최근에 상해 봉쇄로 인해서 원유는 좀 하락이 나왔었지만은 상해 봉쇄가 풀리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의 봉쇄가 풀리면은 원유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제부터 지금 WTI가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런 가스와 원유가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앙에너비스다. 원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SK에너지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해서 지금 휘발유, 경유, LPG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공급하고 있고 지금 주유소가 8개, 충전소가 1개, 그다음에 휴게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러시아가 석탄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고요. 합의했고요. 지금 가스하고 원유를 지금 금지하려고 하는 건데 뭐 독일, 헝가리 이런 몇 개 국가들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화학무기도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인 학살하면서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의 어떤 제한적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충분히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틀째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까지 어떤 매물소가 끝난다고 한다면은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최근 저점이었던 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중앙에너비스였습니다. 아니 왜 그 군사 무기 사진을 보여줘서 네. 우리를 흔들리게 했냐라고 원성이 네. 좀 자자한데요. 에너지였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GSE 대성에너지로 수익을 내본 적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중앙에너비스로 공략해 볼게요.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정답이 없는 관계로 커피는 넘어갔고요. 대신 내일 제가 다시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도 집중해 주시고요. 현덕이 덕분에 이 외의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오늘 4시에 무료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운 시장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종목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무료방송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커피 이벤트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